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은 이 그림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김홍도의 풍속화 타작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쪽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위에 한 분 보면은 갓을 쓰고 있고 담뱃대도 굉장히 길죠. 우리 봉산탈춤에도 보면은 양반이 긴 담뱃대를 물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런 담뱃대는 혼자서 불을 붙일 수가 없겠죠. 아마 하인이 불을 붙여줬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 더워서 옷도 벗고 있는데 이분은 뭐 옷도 두둑하게 입고 있다 그죠. 그럼 이쪽의 사람은 보면 신발도 없거나 또는 집신을 신었는데 또 이런 가죽신 좀 좋은 신을 신었죠. 여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넌지시 바라보면 막걸리까지 아마 한 병을 갖다 둔 것 같습니다. 자, 이분들은 하층민이고 이분은 양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누린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또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노력의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면 이 사회의 공정성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양반이라는 이유로 또 이들은 또 하층민이라는 이유로 이런 삶의 차이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반발 의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조선의 양반이 어떤 존재였는지 영상을 잠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영상은 여기 링크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양반이 굉장히 위세를 떨치고 있는 세상이 바로 조선이었죠. 자, 여기 어떤 불공평함이 있었다면은 서민들 사이에 어떤 의식이 있었겠죠. 자, 임꺽정은 이러한 양반의 어떤 탄압에 맞서다 죽은 의적이죠. 자, 이 임꺽정이라는 소설을 홍명희님이 썼는데요. 자, 오늘 임꺽정을 통해서 임꺽정이 살고 싶었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지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중엽은 부패한 관료들이 판을 치는 시기였다. 부패한 관리들의 수탈을 견디다 못한 하층민들은 멸랑민이 되거나 도적대가 되는 것이 현실이었다. 백정의 아들인 임꺽정, 서자, 역졸, 관노, 빈농 등의 이야기를 통해서 봉건체제의 모순과 저항을 우리 고유어를 통해서 드러낸 작품이 바로 임꺽정입니다. 자, 임꺽정은 경기도 양주골 백정 임돌의 아들로 태어났다. 자, 잠시 가족관계를 살펴보면은, 자, 이장권이라는 귀양온 양반이 있었는데, 천민인 봉단과 혼인을 했습니다. 사실은 양반들이 천민을 수탈하는 경우는 많아도,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경우는 어렵겠죠. 자, 당시의 일반적인 결혼과는 다르고요.
또 뒷부분에 나옵니다만은 이 장군은 귀양에서 풀려나온 뒤에도 봉단이와도 잘 지냅니다. 자, 봉단이와 관련된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자, 임돌이는 백정입니다. 백정이 양주팔은 갓바치. 아까 타작에 나오는 풍속화에 보면은 농사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맨발이거나 또는 집신을 신었죠. 양반은 가죽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갓바치는 가죽신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역시 하층민입니다. 자, 임돌이는 봉단의 외사촌이고 양주팔은 봉단의 숙부죠. 자, 임돌의 아들이 임꺽정이가 있고요. 딸이 또 있었습니다. 그 양주팔의 아들이 있었는데, 자, 이 임돌의 딸과 양주팔의 아들이 혼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임꺽정의 매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양주팔은 사실은 누이의 시아버지잖아요. 근데 임꺽정의 스승의 역할을 합니다. 자, 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양반 이장군은 연산군 때 유배되었다가 천민 봉단과 혼인하게 되고 복권된 후에도 금실 좋게 지낸다. 당시 현실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양반들이 천민들을 수탈을 했을지언정 이런 경우는 사실은 잘 없었습니다. 자, 봉단의 외사촌 임돌이의 아들 임꺽정은 누이가 봉단의 숙부 양주팔, 바로 갓바치죠. 양주팔의 아들과 혼인할 때 함께 상경하여 친구를 사귀고 글과 검수를 배운다. 글을 배우다가 취미가 맞지 않아서 검수를 배우게 됩니다. 자, 백정의 아들 임꺽정이 서울로 가서 친구를 사귀고 검수를 익혔습니다. 자, 그 후 임꺽정은 양주팔과 각처를 유람하다가 양주로 돌아오고 장년이 되어서는 을묘외변 때 활약하기도 한다. 자, 임꺽정은 청석골, 화적패, 각오주와 소금장수, 막봉이가 다투게 되자 기존의 친분을 앞세워 그들을 화해시키고 막봉이와 길을 떠납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은 양반의 횡포로 화적패가 출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임꺽정이와 막봉이가 길을 떠났는데 송도부 중에서 얼마 아니 나왔을 때 뒤에서, 자, 송도부는 행정구역명이죠. 안동부, 대구부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에라 비켜서라. 자, 이걸 우리 권마성이라 합니다. 권마성은 양반이 지나갈 때 비켜라, 물러가라, 양반 나가신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권마성입니다. 하고 길 잡는 소리가 나서 걱정이와 막봉이는 길 한옆에 비켜섰다. 자, 길 잡는 길을 안내하는 아까 조선의 양반에서도 나왔지만 양반이 지나가면 무조건 비켜서서 인사를 해야 되죠. 자, 걱정이와 막봉이는 길 한옆에 비켜섰다는 계급사회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근선 양반 하나가 부담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자, 부담말, 마는 말이죠. 말을 그냥 탄 게 아니라 부담이라는 상자를 싣고 갑니다. 부담은 짐을 싣는 농작인데, 자, 이것을 싣고 사람도 타도록 꾸민 말입니다. 마부 위에 전배 후배가 하나도 없어서, 전배 후배는 앞에 가는 사람, 후배는 뒤에 따르는 사람. 높은 벼슬아치가 지나가면 이렇게 앞뒤에 사람들이 따라가잖아요. 하나도 없다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양반, 양반 행세를 하지만 제대로 양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듯 하죠. 행차 기구는 좋지 못하나. 자, 기구는 사람들도 많고 말도 여러 필이 아니고, 자, 이런 행차 기구는 좋지 못하나 양반의 의관이 번스레한 것은
호사하는 재상만 못지 않았다. 자, 호롭게 사치하는 재상처럼 옷을 입고 나왔다라는 뜻이겠죠. 주홍코와 탑삭뿌리 수염에 풍신없는 빨간 코고요. 탑삭뿌리 수염은 짧고 다보록한 수염. 그렇게 좋은 수염은 아닌 거겠죠. 우리 윤선도의 증손자입니까? 윤도수라는 분의 자화상 보면 수염이 굉장히 멋지죠. 자, 양반이 공연히 율기하고 사람을 내려다보면, 율기하고는 폼 잡는다는 뜻입니다. 안색을 엄정히 하고 내가 양반인데 하고 폼을 잡는 거죠. 그 사람을 내려다보며 말 위에서 끄떡거리고 가는 조격은 태도가 모습이 하도 우스워서 막봉이가 뒷생각 없이 소리를 내서 웃었다. 아마 양반이 지나가면 보통 천민들은 그냥 인사하고 길 옆에 엎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 뒷생각은 이런 거겠죠. 양반의 어떤 공격에 대한 걱정이 없이 소리를 내서 있었다. 이거는 막봉이가 자신이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죠. 양반이 마부를 시켜 말을 세운 뒤에 막봉이를 가리켜 저 총각놈 이리 불러오너라 하고 마부를 보냈다. 총각 저리 좀 가세. 왜 오라고? 박선다님께서 불러오라시네. 자, 박선다님은 말을 타고 가는 양반이죠. 자, 체면을 중시하고 허위의식에 사로잡힌 인물로 희화화의 대상이 됩니다. 나중에 이 박선달이 막봉이한테 큰절까지 하게 됩니다. 박선달이고 박첨지고 알지 못하는 사람을 왜 오래? 양반에게 위축되지 않는 막봉입니다. 춘향전에 보면은 방자가 있죠. 방자가 상당히 재미있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런 그런 극 속에서 아주 해학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방자형 인물인데요. 우리 봉산탈춤에도 또는 또 안동의 하해탈춤에도 이런 인물이 나옵니다. 막봉이의 말소리가 굵어서 말 위에 있는 양반 귀에 다 들어갔다. 들으려고 대놓고 얘기한 거죠. 그놈을 이리 잡아오너라. 막봉이가 박선달의 행차를 보고 웃다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양반이 호령하며 마부가 덜미를 짚으려고 손을 내어 미니 막봉이는 뉘게다 함부로 손을 대려고 이래. 자, 대화에 구어체를 사용하여 사실감을 높이고 있고요. 사투리의 사용으로 민중의 정서를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양반한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양반에 대한 어떤 불신, 양반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하고 예사로 떠다 밀었는데 마부가 뒤로 나가 자빠지며, 자, 막봉의 힘이 굉장히 크죠. 막봉의 비범성이 드러납니다. 아이쿠머니 하고 소리를 질렀다. 양반이 이것을 보고 양반의 하인을 치다니 저런 놈이 어디 있단 말이냐. 막봉이에게 불호령하고 또다시, 자, 이 부분은 신분제 사회의 모습입니다. 양반한테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 당시 사회의 모습이죠. 못생긴 놈 같으니 얼른 일어나서 그놈을 못 잡아온단 말이냐. 못생긴 놈은 하인복하는 말이죠. 마부에게 강호령하였다. 강호령은 까닭없이 꾸짖는 호령입니다. 이때까지 가만히 보고 있던 걱정이가 생각에는 가만히 놔놓으면 이제 큰 싸움이 벌어질 것도 생각을 했죠. 그래, 이 일을 수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걱정이는 백정의 아들이었죠. 부모를 걱정시킨다는 뜻의 이름으로 걱정이라고 불렀는데 걱정이가 되었습니다. 초인적인 힘으로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나 이루지 못했습니다. 말썽이 대되기 전에 혼구멍을 내어 쫓으려고 생각하고 자빠져 있던 마부에게 가서 두 손을 밑으로 집어넣어 등복판과
된 볼기를 치어 들어서 가로 떠받들고 섰다가 한 번 공중에 높이 짓들이고 다시 받아서 이렇게 세우며, 자, 극성의 초인적인 힘이 나타난 부분이죠. 자,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해결하려고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양반 들으라 하고 큰 소리로 사람 다리, 말다리, 모조리 퉁겨놓기 전에 얼른 가거라. 자, 퉁겨놓기, 사람 다리, 말다리를 꺾어 넣는다는 뜻이죠. 선생님이 관절 꺾기라고 표현했는데요. 자, 행동 묘사를 통해서 극성의 비범성과 호방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간접적 제시가 되죠. 간접적 제시는 보여주기고요. 이거하고 반대가 되는 게 직접적 제시가 있죠. 직접적 제시는 말하기가 됩니다. 하고 꾸짖었다. 양반이 호령을 더 못하고 너길고 주저앉았는 마부를 내려다보며 얼른 가자 하고 재촉하였다. 가만히 있다가는 혼나겠죠. 자, 겁을 먹고 떠나는 양반입니다. 마부가 고삐를 잡고 말을 끌어서 앞으로 얼마나 갔을 때 막봉이는 전보다 더 크게 소리내서 웃었건만 양반은 뒤도 돌아다보지 아니하였다. 자, 양반을 조롱하고 있죠. 자, 희화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극정이와 막봉이에게 혼쭐이 나는 박선달입니다. 극정이와 막봉이가 말 뒤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한동안 앉아서 웃고 이야기하다가 일어나서 노량으로 걸음을 걸었다. 자,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양반 일행과 마주치기 싫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양반 일행과 여러분 마주치게 됩니다. 노량으로는 놀면서 느릿느릿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자, 널문 주막 앞에 와서 보니, 그러다 주막이 있는데 주막의 문이 널문이었습니다. 널문은 널빤지로 만든 문을 널문이라 합니다. 벌써 멀리 가으려니 생각하였던 박선달이란 양반이 주막방에 들어앉아서 술장사 계집을 앞에 앉히고 술을 먹으며 희영수하고 있었다. 희영수하고는 실없는 짓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권위적이며 퇴폐적인 양반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막봉이가 이것을 보고 보아하니 낯살이나 조이 처먹은 작자가 기집은 꽤 밝히는 모양일세. 욕이나 한 번 더 보일까 보다 하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걱정이가 그만두고 우리 길이나 가세 하고 팔을 잡아 끌고 주막 앞을 그대로 지나왔다. 걱정이는 이 일을 크게 벌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겠죠. 여기서 이런 작은데 신경을 쓰다가 큰일을 못할 수 있잖아요. 자, 걱정이의 냉철함과 합리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걱정이와 막봉이가 임진강 나루에 와서 배를 기다리고 한동안 앉았다 배를 탔는데 사공이 배를 띄우려고 할 즈음에 박선달의 마부가 사공 잠깐 기다리시오 하고 소리 지르며 말을 몰고 쫓아왔다. 박선달이 막봉이와 걱정이가 배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배를 탈까 말까 주저주저 하는 모양이더니 나중에 상을 잔뜩 찌푸리고 배에 올랐다. 불편한 심기죠. 또 혼날 수 있잖아요. 자, 배에 같이 오르게 된 양반과 걱정이 일행입니다. 배를 띄우지 않고 행차를 기다리던 사공이 배에 오른 양반을 보고는 공연히 입을 삐죽하였다. 사공도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죠. 양반에 대한 불만입니다. 배가 물 깊은 중간에 와서 사공이 삿대를 놓고 노를 저으려고 하는데, 자, 물 깊을 때까지는 나무 막대로 이렇게 물 짚어서 깊은 데까지 오고 그 다음부터 노를 저었죠. 뱃고물에 앉은 농건한 사람이, 뱃고물은 배의 뒷부분입니다. 가로 걸칠 것을 보고, 가로 걸칠은 걸리고 막힌다는 뜻이죠.
그 노를 저으려니까 걸리고 막혀서 노를 젓기가 어려웠겠죠. 비켜나오 하고 불쾌스럽게 말하니 농부가 일어나서 배 안을 둘러보며 어디 가서 설 데가 있어야지 하고 대답하였다. 배에 사람과 짐승을 가득 태워서 선창 중간에 앉았는 옷 잘 입은 양반과 양반의 앞과 옆 외에는 설 틈이 별로 없었다. 그 양반 주변은 비어 있었지만 다른 데는 틈이 없었죠. 자, 양반과 평민의 차별이 있는 현실이죠. 자, 그리고 또 양반 옆에는 자리가 있어도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양반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저리 못 가고 하고 사공이 양반 앉았는 곳을 가리키며 소리를 꽥 지르니 농부는 양반님네 옆댕이로 어떻게 가라오 하고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자, 양반을 어려워하는 모습이죠. 가라거든 어서 가 잠만 말고 양반님네 꾸중하면 나는 모르고 아따 못도 생겼네. 농담이죠. 니 못났던 게 농담이 아니고 못생긴 사람아 그냥 가라면 가라 이런 뜻입니다. 잘난 사람은 벌기 맞게 줬어. 이러니까 저 농민이죠. 농민은 또 이렇게 또 농담을 합니다. 나는 못났으니까 잘난 사람은 양반한테 가서 이따가 그럼 벌기 맞겠다. 잘난 사람은 양반한테 가도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죠. 자, 재치 있는 답변입니다. 자, 양반의 횡포가 있었던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옆에 가다가 한다고 때리면은 그게 어디 사람이겠습니까? 볼기 맞고 살 터지거든 집신 신은 발로 꽉꽉 밟아줄게 염려 말고 가오. 이것도 농담입니다. 그죠? 볼기를 맞고 볼기가 이 궁뎅이죠. 궁뎅이 막 살 터지면 내가 집신 신은 발로 꽉꽉 밟아줄게. 그러면 훨씬 더 아프잖아요. 자, 양반의 횡포의 상황을 농담으로 표현하여 해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농군이 사공의 말을 듣고 웃으면서도 가지를 못하고 주저주저 하는 것을 사공이 또 소리를 질러서 줬다시피 하였다. 농군이 양반 옆에 가서 거북살스럽게 서 있는데, 거북살스럽게는 거북스럽게 서 있는데, 물결이 치면 어떻겠습니까? 또 넘어질 수 있죠. 옹이의 마디로. 자, 옹이의 마디로는 속담입니다. 자, 옹이는 나무의 어떤 톡 튀어나온 부분이고, 마디도 어떤 마디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예를 들면 어떤 나무로 어떤 제목을 만들 때, 옹이하고 마디가 있으면은, 이거는 더 어떤 제목을 만들기 힘들겠죠. 그래, 안 좋은 일이 겹친다. 엎친 데 덮친 격, 한자 성어로 이야기하면 설상가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배가 뒤뚱거리는 바람에 농군이 넘어질 듯 하여 엉겹결에 손을 내밀다가 양반의 어깨를 건드리고 깜짝 놀라 팔을 오그렸다. 자, 농군이 양반 곁으로 가기를 주저하는 모습입니다. 이거 봐라. 뒤로 좀 물러서라 하고. 자, 이것도 양반의 신분의식이 드러나죠. 복잡한 상황에서 옆에 사람이 좀 오면 어떻습니까? 양반이 호령기 있게 말하여 농군이 황망히 물러선다는 것이 다른 행인의 발을 밟았다. 황망이는 황급히 급하게 물러서면서 다른 행인의 발을 밟았습니다. 이 사람이 눈이 없나 하고 행인이 농군을 뜯어 밀어서 하마터면 양반이 장기튀김을 받을 뻔하였다. 자, 장기튀김은 우리 장기알 있지 않습니까? 쭉 세워놓고 하나를 딱 치면은 주렁 넘어지겠죠. 자, 한 군데에서 생긴 일이 다른 곳에 옮겨감이라는 뜻인데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도미노 현상입니다. 도미노 씌워놓고 하나를 딱 넘어뜨리면 전부 다 쭉 넘어지죠. 양반이 벌떡 일어서서 농군을 발길로 차면서 이놈 눈깔이 멀었느냐? 어디로 대드느냐? 고약한 놈들 다 보겠다 하고 큰 소리로 호령하니 사공이 노딜하면서 뒤를 돌아보고 아까 사공이 이러면은 갚아줄게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사실은 양반이 아닙니다. 중간층이면서
양반 행세를 하는 박성달의 횡포입니다. 중간층이 이런데 양반들은 얼마나 더 횡포가 심했겠습니까? 조선시대 개국은 사농공상이죠. 아마 이 사람은 공을 했을 겁니다. 자, 대장질해서 밥술을 먹거든 국으로 가만히나 지내지 양반질은 다 뭐야 아니 꼽게. 자, 대장질은 대장장입니다. 자, 이 사람이 대장장이라는 것을 사공이 알아봤다는 뜻이죠. 자, 국으로는 자기 주제에 맞게 가만히 지내지 양반질은 다 뭐야 아니 꼽게. 양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납니다. 하고 큰 소리로 지켜렸다. 자, 대장질부터 아니 꼽게는 박선달의 위선을 폭로하는 사공이고요. 양반이 아니면서 양반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 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반이 사공의 짓거리는 말을 듣더니 홀째는 홀지에 갑자기 기세가 죽으며 슬며시 앉아서 강산을 돌아보는 채 했다. 사공의 말을 인정하는 거죠. 사공의 말이 사실임을 뜻합니다. 사공 가까이 앉았던 막봉이가 이것을 보고 괴상히 생각하여 사공들아 저 작자가 양반이 아니고 대장장이요 하고 물으니 사공이 양반은 무슨 말라 비틀어질 양반이야. 대장질에 모아서 밥술이나 먹는 게지. 자, 양반이 아니고 대장장이를 해서 돈을 좀 있으니까 지금 양반 행세를 한다는 그런 뜻이죠. 당시 사회상을 보여주는데요. 양반이 아니지만 양반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송도 오는 길에서 만났는데 꼭 양반으로 속아서 이 근방 사람이요. 이 근방 사람은 아닌가 봐. 이건 사공의 이야기죠. 전에 알던 사람이요. 아니 그럼 대장장인 줄 어떻게 아우. 보면 모르려고. 보고 어떻게 한단 말이요. 좀 구어체로서 생동감이 있죠. 그것도 볼 줄 모르면 구연강에서 사공질 하겠나. 구연강은 임진강입니다. 자, 사공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기에 사람을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대장장이 표가 어디 있어? 표가 있다 뿐이야. 우선 탑삭뿌리 수염. 탑삭뿌리 수염은 짧고 더부룩한 수염이었죠. 자, 이걸 보게 왼편으로 솔렸지. 그것이 왼손으로 수염을 더다듬은 표 아닌가. 자, 왼손으로 이렇게 수염을 만지니까 왼손으로 수염이 이렇게 몰렸습니다. 자, 이게 대장장이 증거 첫 번째인데요. 오른손에 망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왼손으로 수염을 쓰다듬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것만 가지고야 알 수 있어. 그럼 또 소매 걷어칠 때는 걷어 올릴 때 팔목을 보게 바른 편이 왼편보다 훨씬 굵지 않는가. 그것이 바른 손으로 마취질한 표 아닌가. 자, 이거 팔목이 대장장이 증거 2가 됩니다. 자, 박선달이 거짓 양반임을 폭로하는 사공입니다. 사공이 한 손으로 노질하며 막봉이를 보고 이야기하다 실수하여 노가 노쫓에서 벗어졌다. 노쫓은 노를 고정하는 나무못입니다. 사공은 녹구멍을 얼른 다시 맞추더니 그 뒤에는 몸을 흔들면서 두 손으로 노를 젓고 그래 또 다른 편은 없어. 막봉이가 물어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막봉이가 꺽정이를 보고 자, 이 부분에서 사공은 자기 일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공은 예리한 관찰력이 있고 자기 일에 또 충실하고 있습니다. 양반이 아니라도 양반질 할 수 있어. 자, 이 대화는 당시 신분사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죠. 뭐 이제 돈만 있으니까 양반하려고 설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하고 물으니 꺽쟁이가 왜 갑자기 양반질 하고 싶은 생각이 나나 하고 웃었습니다. 양반질이라는 말에서도 양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드러나죠. 얼마 뒤에 배가 나룻가에 되어서 여러 사람이 앞을 다투어 내리는데
양반질 한다는 박선들도 섞여 내려와서 마부를 시켜 길양식 하는 살로 선가를 치러주게 하고 곧 말을 타고 서울길로 올라갔다. 자, 길양식은 여행할 때 먹을 음식이죠. 뭐 옛날에 뭐 주막이 없으면 또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가는 배삭. 자, 임꺽정과 막봉이가 박선달과 또 헤어졌습니다. 뭐 여러분 만났죠? 자, 걱정이는 파주 도마니까지 와서 양주길로 달려가고, 파주 도마니는 지명입니다. 막봉이가 혼자서 서울길로 올라오는데 해음령 못 미쳐서 박선달의 인마가 멀리 앞에 가는 것을 보고, 자, 해음령은 역시 지명이겠죠. 거기 이름입니다. 자, 박선달의 인마는 사람과 말입니다. 까닭없이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나서 막봉이는 걸음을 제게 떼놓았다. 아마 자신이 겪은 일과 사공의 이야기로 관심을 가졌죠. 저놈이 어떤 놈인고 싶었겠죠. 그래서 빨리 이제 걷기 시작했습니다. 고개 밑에서 도적 두 놈이 박선달과 마부를 묶어 앉히고 부담을 말께서 떼어내리는 중에 막봉이가 가까이 올라가며 껄껄 웃었다. 부담은 말에 실어 짐을 옮기는 농작이라 했죠. 여기 아마 뭐 지금 박선달이 가지고 가는 중요한 물건들이 있겠죠. 막봉이는 박선달이 도처에 봉패하는 것을 웃었건만 도적들은 수상히 여기었다. 자, 봉패는 낭패를 당하는 것이죠. 자, 막봉이가 웃은 이유는 재밌지 않습니까? 박선달이 낭패를 당하니까 그래서 웃었죠. 자, 예사행인 같으면 도망할 것인데 도망하지 않고 오는 것이 수상하고, 오더라도 그저 오지 않고 껄껄 웃고 오는 것이 또 수상했다. 저 도둑들 입장에서 보면은 도망을 가야 하는데 도망을 가지 않고 또 껄껄 웃으며 오니까 수상했죠. 자, 도적들이 막봉이를 수상하게 여긴 이유입니다. 더욱 수상하여 도적들은 얼른 부담짝을 내려놓고 몽둥이들을 들고 나섰다. 자, 막봉이를 경계하고 있죠. 두 놈이 모두 흠상궂게 생겼는데 한 놈은 박선달과 같은 탑삭불이 짧은 수염이죠. 한 놈은 채수염이 좋았다. 채수염은 긴 수염입니다. 짧고 다보록한 수염이고 채수염은 긴 수염. 자, 채수염이 수염 모습으로 사람을 지칭하고 있죠. 한두 걸음 더 앞으로 나와서서 서너칸 아래 우뚝 서는 막봉이를 내려다보며 볼멘 소리로 말을 물었다. 볼멘 소리는 퉁명스러운 소리입니다. 자, 도적에게 붙잡힌 박선달을 보게 된 막봉입니다. 지금 껄껄 웃은 놈이 너냐? 자, 막봉의 웃음을 자신들을 향한 웃음으로 생각했죠. 사실은 박선달의 모습을 보고 웃었잖아요. 네, 저울시다. 이건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죠. 장난으로. 막봉이가 공손하게 대답하는 것이 장난조인 줄 모르고 채수염은 가장 털을 빼면은 뭐 그만한 품새를 차리며 폼을 잡는다는 뜻이죠. 폼을 잡고 무엇 때문에 웃었노? 하고 물으니 막봉이가 대답하는 대신 다시 껄껄 웃었다. 막봉이의 자신감이 드러나죠. 저놈이 허파에 바람이 들었나? 간이 뒤집혔나? 이거는 관용적인 표현이죠. 겁이 없다는 뜻의 속담입니다. 저놈이 판순과 청맹관인가? 판순은 시각장애인, 자, 청맹관인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사리 분별을 못하는 사람. 도둑들 생각하기에는 자신들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생각되는 거죠. 저는 보아 아이놈이 어른들을 욕하지 않나. 자, 이것으로 봐서는 도둑들 나이가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도둑들이 나중에 또 절을 하게 됩니다. 도둑들이 얼른 아이는 찾아 무엇할 테나, 이놈들아 받은 밥상 차 내에 던지지 말고 얼른 가서 부담이나 뒤져 가지고 가거라. 받은 밥상은 바로 부담이죠. 자, 물건 상자인데요. 박선달로부터 빼앗은 부담입니다.
저놈이 죽고 싶어 몸살이 난 놈 아닌가. 너놈들이 나 죽을 때까지 살아봐라. 자식 손자가 고래장 지내줄 게다. 너희들이 먼저 죽을 거다. 이런 뜻이죠. 도적들을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자, 궁어체를 사용해서 생동감을 주고 있습니다. 최수엽이 분을 못 이겨서 턱까지 까부르면서, 까부르다는 것은 우리 키 압니까? 자, 키를 가지고 키질 한다는 뜻입니다. 키질 하듯이 흔들면서, 턱까지 흔들면서 화가 났다는 뜻이죠. 나살 지긋한 덕에 막봉이를 섣불리 건드리지 못할 사람인 줄 짐작하고 탑삭불이 동물을 돌아보니 탑삭불이도 준이를 내서, 준이는 두려워서 내키지 아니하는 마음입니다. 아마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느꼈죠. 선뜻 쫓아 내려가지 못하고 최수엽 옆에까지 나와서 막봉이를 내려다보며 벼르기만 하였다. 이 자식 올라만 와봐라. 대가리를 바시 질러줄 테다. 바시 질러는 부숴줄 테다. 오냐 올라가마. 너희들이 어떻게 바시 질나 구경 좀 하자. 막봉이가 저적저적 올라오는데 도적놈이 양편으로 갈라서며 일시에 몽둥이로 내리쳤다. 저적은 천천히 걸어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막봉이가 한 몽둥이는 첫 번에 비키면서 곧 붙잡고 한 몽둥이에는 어깨 바디를 얻어맞았으나, 어깨 바디는 근처입니다. 어깨 부분을 얻어맞았으나 대시근하게도 여기지 않고 대시근하게도 미적지근하게도 여기지 않았다. 맞아도 아프지 않다. 막봉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내려칠 때 일변 비키며 일변 마저 붙잡았다. 막봉이가 두 손에 각각 잡은 몽둥이를 한꺼번에 앞으로 들이채니 들어가서 잡아당기니 이런 뜻입니다. 최수염은 몽둥이를 놓치고 탑삭부리는 몽둥이를 쥐고 꼬꾸라졌다. 막봉이가 두 몽둥이를 다 빼앗아 내던지고 한 손으로 최수염을 팔을 잡아 낚아 마저 꼬꾸라뜨린 뒤에 두 놈의 상투를 한 손에 하나씩 잡아 머리만 지켜들고 이마 바지를 시키면서 이마를 서로 맞부딪히게 하는 거죠. 너희 놈의 힘 가지고 네 대가리를 부순다고 흰 소리냐. 흰 소리는 허풍 떠는 말입니다. 자, 막봉이의 비범성, 즉 힘이 장사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막봉이와 걱정이는 나중에 잘 어울리는 친구가 되겠죠. 장사를 몰라 배웠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누가 너희 놈을 죽인다니? 혹이 돋칠 만큼 이마 바지만 시켜주마. 죽을 때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 나이하고는 관계없죠. 힘이 세면은 형님이 되죠. 용서해 줄 테니 일어나서 절하고 빌어라. 최수염과 탑삭부리가 서로 붙들고 일어나서 코가 땅에 닿도록 절하고 느른히 꿇어 앉아서 손바닥을 마주 비비었다. 느른히는 쭉 벌려서 옆으로 벌려서 꿇어 앉아서 손바닥을 빌고 있는 모습이죠. 너희들 성명이 뭐냐? 탑삭부리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을 않는데 수염이 짧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좀 마음이 좁은 모양입니다. 최수염이 긴 수염이잖아요. 이놈은 바늘티 사는 정상갑이었고 정상갑입니다. 저놈은 호랑이꽃 사는 최판돌입니다. 이놈은 최수염이고 저놈은 탑삭부리죠. 저희들이 장사 같으신 분을 대장으로 매셨으면 성세가 좀 나겠습니다만, 성세는 세력 떨치는 거죠. 그 힘이 좀 더 나겠습니다만, 막방이가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요. 말끝을 다 마치지 않고 머리를 연해 꾸벅꾸벅 하였다. 자, 막봉이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죠. ಯಕ್기 미친놈 같으니, 이때까지만 해도 도적질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나타납니다. 장사의 성함이나 들어 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성명 말이냐? 나는 수원 사람 길막봉이다. 막봉이가 박선달의 묶여 앉은 꼴을 바라보며 또다시 껄껄 웃고
그러고 나서 최수염과 탑석부리를 돌아보고, 자, 박선달의 희화하죠. 그렇게 폼 잡던 박선달이, 뭐, 아까도 임꺽정이한테 혼이 났고, 지금도 또 혼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간다 하고, 다시 고갯길을 도드 밟기 시작하였다. 도드 밟기는 발끝에 힘을 줘 밟기 시작했다. 이제 빨리 길 떠나는 모습이죠. 자, 도적들을 혼내고 돌아서는 막봉입니다. 자, 박선달이 총각의 덕을 볼 줄로 생각하고 있다가 박선달이 기대죠. 의외에 총각이 자기들을 구해주지 않고 가려는 것을 보고 몸이 달아서 여기에 총각 사람 좀 살려주고 가게 하고 죽어가는 소리를 하였다. 자, 처음에는 폼만 튀기 잡았잖아요. 배에서도 양반의 허세를 부렸고요. 처음과 달리 예의를 차린 말투입니다. 막봉이가 들은 채 아니하고 걸어가니 박선달과 마부가 번갈아가며 여보 여보 여보시오 여보시오 하고 소리를 질러. 자, 이 부분은 선달과 마부의 다급함이 나타나죠. 막봉이가 걸음을 돌치어 박선달 앞에 섰다.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고 가다니 그런 인심이 어디 있어. 자기들 한 행위는 생각도 안 하죠. 상놈이 양반에게 인심을 쓸 수 있어. 자, 양반 행세를 하는 박선달을 비꼬는 말이죠. 그러지 말고 어서 이 묶인 것 좀 끌어주어. 묶은 사람들을 끌어달라고 그래. 묶은 사람 도적들이 그랬잖아요. 제발 좀 끌어놔 주어. 끌어줄게. 아까 저 사람들처럼 내게다 절을 하려고 양반을 골탕 먹이려는 제안입니다. 박선달은 대답을 아니하고 마부가 끌러만 주면 내가 선다님 대신 절을 100번 하리다. 아마 박선달의 체면을 지켜주려고죠. 물론 하인이니까 당연히 이래 해야 되겠죠. 하고 말하니 막봉이는 머리를 가로 흔들었다. 마부가 박선달을 돌아보며 선다님 절 한번 하시지요. 절하신다고 양반이 떨어지겠습니까? 자, 선달에 대한 원망이죠. 왜 절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위험에 처해야 하나 이런 뜻이죠. 하고 절하기를 권하니 박선달은 마부에게 눈을 흘겼다. 마부에 대한 못마땅함이죠. 근데 방법이 지금 없잖아요. 절할 테요 안 할 테요 안 한다면 나는 그대로 가겠소. 자, 박선달에게 절을 하면 구해주겠다고 말하는 막봉입니다. 자, 박선달이 고개 끄덕이는 것을 보고 막봉이는 도적들을 돌아보며 둘 다 끌려나라 하고 괴수는 두령이죠. 졸개에게 분부하듯 말하였다. 도적들이 박선달과 마부를 끌어놓은 뒤에 막봉이는 떡 버티고 서서 자 어서 절하오 하고 재촉하였으나 박선달은 자기의 다리 팔만 주무르고 앉아서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약속대로 하지 않는 박선달. 자, 양반의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사실 박선달은 양반은 아니지만 양반 아닌 것들도 이러니까 양반은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안 할 테요. 도로 묶으랄 테니 알아하오. 자, 박선달이 막봉이 을러매는 위협하는, 을러대는 이런 말이 있죠. 말을 듣고서야 가까스로 일어나서 끙소리하며 절을 한다. 끙소리하면은 상놈에게 절하는 것의 못마땅함이죠. 막봉이가 점잖게 오 하고 절을 받고 나서 끌끌 웃으니 자, 박선달에 대한 조롱과 풍자입니다. 자, 이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죠. 박선달은 희화화의 대상이라고. 도적들도 따라 웃고 마부도 웃음을 찾느라고 입을 막는데 박선달만 두 볼이 밥 문 것 같이 부어올랐다. 조롱거리가 된 것에 대한 불만, 이런 불만적인 표현이 오히려 재미가 있죠. 그래서 해학적입니다. 막봉이가 도적들을 돌아보며 내가 양반의 절받은 값을 해야겠으니 부담을 도로 실어주어라. 부담은 선달의 짐이죠.
하고 말을 일러서 부담이 다 된 뒤에 마부는 말을 끌고 박선달은 막봉이와 같이 걸어서 갑하기로 유명한 해음령을 넘어왔다. 자, 막봉이에게 절을 하는 박선달입니다. 자, 뒷부분 줄거리를 정리하면은 막봉이는 장사 중에 만난 귀련이와 혼인하지만 장모와 갈등을 빚으면서 집을 나와 청석골 화적패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임꺽정은 가족이 투옥되는 사건이 생겼을 때 청석골 화적패에게 도움을 받고 화적패에 가담을 합니다. 자, 화적패는 임꺽정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새를 키워 관리들을 습격하며 관군과 대립하게 되고요. 그러나 관군에 붙잡힌 동료 서림이가 화적패의 작전 등을 발설하여 점차 수세에 몰립니다. 우리 임꺽정의 이야기를 그대로 계속한다면 서림이의 배반으로 결국 임꺽정이 붙잡히게 되죠. 자, 소설에서는 미완성으로 남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갈래는 장편소설이고요. 대하소설, 역사소설입니다. 장편소설, 대하소설은 아주 많은 인물이 등장하고 많은 사건이 등장하는 그런 소설이죠. 토지 같은 소설. 자, 우리 역사와 관계 있으니까 또 역사소설이 됩니다. 사실적이고요. 또 해학적이고 풍자적이고 민중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자, 주제는 모순된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드러나 있고요. 하층민의 저항과 사회적 모순을 타파하려는 의지입니다. 자, 하층민의 이런 저항이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자, 임꺽정의 이러한 뜻도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마찬가지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정당한 어떤 대우를 받고 살기가 어려운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특징입니다. 해학적으로 장면을 묘사함. 여러분들이 박선달의 행위를 통해서 많은 해학이 나타났죠. 조선 민중의 삶과 사회 변동을 실감나게 그리고 있습니다. 민중의 어려운 삶, 그들이 도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이죠. 또 양반 중심의 사회가 양반 행세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런 민중들의 반항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 변동을 실감나게 그리고 있습니다. 구어체와 대화의 사용으로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토속적인 순수 고유어를 풍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꺽정은 당시의 어떤 우리 고유어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라고 합니다. 하층민의 삶의 모습을 통해 사회에 대한 비판과 저항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활동입니다. 이 작품에 제시된 장소에 따라 사건을 정리해보자입니다. 자, 길 옆에서 만났을 때, 자, 막봉이가 박선달을 보고 소리내어 웃었다가 시비가 붙었으나 임꺽정의 호령으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주막 앞에서는 박선달이 계집과 희롱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막봉이가 욕보일 생각을 하나 걱정의 만류로 그만두게 됩니다. 배안에서 약간의 소동이 있은 후 사공의 입담으로 박선달의 정체, 대장장이었다는 정체가 드러나죠. 고개 밑에서는 박선달과 마부가
도적들, 정삼갑과 채판돌이죠. 봉변당하고 있는 것을 막봉이가 구해해 줍니다. 이 작품에 드러난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파악해 보자입니다. 자, 임꺽정과 막봉입니다. 양반 앞에서 기죽지 않고 거침없이 꾸짖는 호탕한 성격을 지닌 건강한 민중성을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박선달은 대장장이로 양반 행세를 하는 인물로서 헛세가 있고 큰 소리치기를 좋아하는 그런 인물이죠. 희화의 대상입니다. 평소에는 평민들을 무시하고 위급할 때에는 비굴한 모습을 보인다. 뭐 절까지 하지요. 자, 양반은 아니나 양반의 무능과 위선을 상징하는 인물로 희화의 대상이고 또 풍자의 대상이 됩니다. 자, 이 작품에서 사공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해보자. 사공은 아주 소탈하고 솔직하고 또 그러면서도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죠. 말도도 재밌게 했습니다. 무뚝뚝하고 예리한 관찰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경험을 토대로 박선달이 양반이 아님을 밝혀내는 또 재치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양반의 윗선을 까발려 풍자하고 조롱하는 지혜로운 민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에 나타난 표현상 특징을 찾고 그 효과를 이야기해 보자입니다. 막봉이가 마부, 사공, 도적들과 대화하는 장면. 자, 구어체를 사용했죠. 자, 탑삭뿌리, 자, 퉁기다, 장귀튀김, 마취질 등의 단어는 토속적인 순 우리말 어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선달의 모습과 행동을 묘사하는 양식은 대상을 희화화하여 풍자적인 웃음을 유발한다. 자, 해악성을 불러일으키죠. 자, 이러한 대화의 모습과 어휘, 그 다음에 박선달의 모습을 묘사하는 양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민중의 한을 사실감 있게 드러냅니다. 이 작품과 탐진촌녀에 드러난 민중의 삶을 살펴보고 사회 현실을 비교해 보자입니다. 자, 탐진촌녀를 간단히 소개하면은 탐진초는 강진입니다. 강진의 노래란 뜻이죠. 강진이 아름답다라는 그런 노래는 아니고요. 다산정약용이 강진의 외 생활을 할 때 관리들이 서민들을 수탈하는 모습을 보고 비판적으로 지은 한시입니다. 새로 짠 무명이 눈결처럼 고운데, 자, 무명은 목화로 짠 옷감이지 않습니까? 눈결처럼 즉위법이죠. 자, 아주 고운 무명을 짰죠. 자, 새로 짠 무명의 아름다운 무명이고요. 이방줄 돈이라고 아전이 뺏어가네. 우리 이방은 좀 더 높은 사람이고 아전은 낮은 사람이죠. 그 낮은 관리가 높은 사람 줄 돈이라고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무명을 약탈해가는 관리죠. 누전 세금 독촉을 성화처럼 서두르니, 자, 누전은 토지 대장 기록에서 빠진 토지죠. 엄밀히 말하면 세금 낼 필요가 없는 그런 토지겠죠. 자, 성화는 별똥입니다. 그 불빛처럼, 자, 별똥은 빨리 떨어지죠. 빨리 내라고 서두르니, 자, 관리들의 수탈을 뜻하고 있죠. 자, 세금을 독촉하는 현실입니다. 세미선이, 자, 세미선은 세금으로 낸 살을 실은 배입니다. 이 3월 중순 서울로 떠난다네. 자, 서울로 떠나니까 빨리 세금 내라 이런 뜻이죠.
자, 세곡선을 고실로 수탈하는 현실이고요. 자, 부당하게 가해지는 세금의 압박입니다. 자, 특히 이 부분은 누전 떠난 데는 도치가 되었죠. 세미선이 오니까 빨리 세금 내라고 독촉을 하는 거죠. 자, 탐진촌녀는 유배 생활 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관리에게 수탈당하는 민중의 삶을 그린 한시입니다.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담겨 있지만 이 작품에서 민중은 수탈당하는 존재로만 그려지고 있죠. 현실을 개혁하거나 저항 의지를 보이는 존재는 아니더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임꺽정은 사회의 모순을 타협할 가능성을 지닌 민중의 모습을 해학과 풍자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선 중기의 역사 소설들이 주로 지배층 내부의 권력투쟁과 예정 문제를 다루고 있음에 비해 봉건제도 아래서 고통받는 민중의 일상적인 삶과 그 틀을 전복하고자 저항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죠. 아주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식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작가는 식민지 현실에서 고통받는 우리 민족에게 전통적인 정조가 담긴 아름다운 우리말로 생명력 넘치는 민중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과 현실을 이겨낼 희망을 심어주고자 임꺽정이라는 소설을 썼을 겁니다. 자, 한국 문학의 전통과 미적 특질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예가 될 만한 작품을 소개해보자. 자, 우리 임꺽정에서도 우리의 어떤 한국문학적 전통과 특질이 있었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작품을 한 편 선정해서 이 문제에 스스로 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홍명희님의 임꺽정이라는 미완성 소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어휘도 어렵고 이런 게 읽기 어렵겠죠. 자, 그렇지만 이러한 작품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좀 더 잘 알고 오늘을 열심히 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